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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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저기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58쪽이요. 저번에 이제 허공 본문에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시작하기 전에 요 앞에 제일 앞에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차례를 한번 11쪽이요. 11쪽에 차례를 보면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 하면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넷째 마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마디, 둘째 마디는 본래 우리의 공보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 셋째 마디는 새말기, 넷째 마디는 공보의 마음가짐새거든요. 그래서 첫째 마디 공보의 윤곽과 바탕에는 공보의 윤곽과 바탕 선이란 무엇인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되어 있고,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수술법문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그럼 진짜 내 몸은 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챕터요. 허공은 모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습 없음을 우리가 쓰는 언어로 또 문자로 드러내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허공 법문.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백봉 선생님 법문을, 촌철살인하는 법문을 그 세 가지로 하나 수술 법문, 허공 법문, 타이어 법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따로 수술 법문, 허공 법문 이번에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는 챕터가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허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요. 허공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허공이라고 하면 완공과 성공이 있어요. 완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간과 공간 할 때 이런 공간을 뜻합니다. 공간. 그러니까 능엄경에서 세상의 세계의 기원이라 우주의 기원이라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이런 우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허공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이런 중생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능엄경에서만 있는 법문이에요. 그 법문은 다른 경전에는 없는 법문인데, 그래서 거기서 허공이라고 하는 공간으로서의 허공은 색성향미촉법의 색에 해당이 됩니다. 공간으로서의 허공은, 그러니까 완공이죠. 눈으로 볼 수는 있으나 만질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공간으로서의 허공, 완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성공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탕으로서 또는 불성자리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겁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허공을 비롯해서 일체만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체의 모습, 일체의 만법은 절대성, 본래 우리의 불성자리, 절대 평등성자리의 굴림새니까 작용이다, 나툼이다, 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체유심조하고 똑같아요. 일체유심조를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절대성에서 상대성이 왔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그 챕터에서 너가 뜻을 모른다 해도 말마디라도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그 말이 이제 제일 처음에 공보의 윤곽과 바탕 거기에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을 먼저 처음부터는 이해가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 이해를 됩니다. 상대성의
우리가 그 새말귀에도 첫째 새말귀 규범 둘 중에서 첫째가 뭐냐 하면은 상대성은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요게 1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웬만한 설법이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또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능엄경 배울 때 보면 상과 성이 나오는데 상과 성이 둘이 아니고 이 우리가 말하는 모습, 이 모습이 다 성의 그 말하자면 작용이라고 나옵니다. 상과 성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사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새말귀 규범 1번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밑에 이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돼 있죠. 무상색신이 유상색신을 굴리려면 무상색신하고 유상색신이 말하자면 다르면 굴릴 수가 없겠죠. 무상색신하고 유상색신하고 하나기 때문에 무상색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꾸만 주와 객을 나누어서 보여. 이렇게 주와 객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우리는 옛날 옛적부터 무명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바깥, 나의 안 이렇게 해서 그 나라는 것을 먼저 딱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주와 객으로 늘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나와 너라고 지금 나누고 있다. 내가 지금 바깥 경계를 보고 있다. 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이 내 아니다 바깥이다 하는 이 나조차도 어디로 들어간다? 허공스크린, 이 전체 허공스크린 안에 싹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지 않느냐, 배우지 않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처음에 공부할 때도 백봉쌤이 상승법문을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서 이 법문이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새말귀를 새말귀를 굴리는데 새말귀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말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하고 무정물인 몸뚱이하고 전혀 다른 것이면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이게요. 굴릴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 말이 굉장히 그 지도리 공식이 어렵죠. 허공이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이 어려운 것이 이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이런 모습을 보고 자꾸만 거기에 들어앉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자꾸만 나와 너로 나누고 주와 객으로 나누어 버려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몸뚱이도 허공으로서의 나, 법신도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뚱이가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이만 이대로. 그래서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그래서 다 보통 보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는 딴 데 있고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법계가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 사람들이 뭘 붙잡아서 자꾸만 이렇게 굴리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지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몸뚱이가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고 일체 육진 경계가 전부 허공으로서의 나라.
허공 어르신이 나 아닌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최상승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그렇게 이제 최상승 법문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나를 되밟혀서 정말 호호탕탕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고 자유로운 그 자체가 되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바로 잡겠다. 나는 반드시 나의 성품을 내 진짜 나를 되밟히겠다. 라는 그것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보림선언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능가경을 쭉 집에서 또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능가경을 딱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서 이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해요. 모습 공식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모습 공식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법계야, 이 모습 공식은 뭘 바탕으로 하고 있지? 뭘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연기와 공성. 예.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돼. 다른 말로 공리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공리를 바탕으로 모습 공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참 감동 깊게 읽고 있는데, 이 정말 최상승 법문이다. 이거 외도가 부처님에게 물어요. 있다 없다서부터 쭉 다 이제 하여튼 많은 거를 묻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인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그걸 세속죄라고 하는데 세속죄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컴퓨터 또는 이런 마우스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거를 있다라고 생각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습 공식의 제 1단계지요. 1단계입니다. 여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연기법을 늘 설하셨는데도 나는 인을 설하지 아니하며 인연할 때 그 인이요 원인 무인도 설하지 않는다. 인이 있다 없다 이렇게 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이 있다 인이 없다 설하지 않는다. 오직 망심에 연하여 능치와 소치의 경계상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뜻에서 연기를 설할 뿐이라는 겁니다. 휴의거참 이해는 하시죠? 망심으로 인해서 망심이 바로 그 무명이죠. 경계를 보고 반연하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하는데 망심에 연하여 능치 주체지요. 소치 객체지요. 능과 서의 경계상이 있는 거로 착각한다는 뜻에서 연기를 설할 뿐이라는 겁니다. 원래 연기가 실체가 있고 당체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기를 설할 것일 뿐 나를 취하여 집착하는 당신이나 나머지 외도들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아를 딱 집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가 능이 되죠. 그리고 일체의 모든 나 아닌 것은 전부 다 소가 됩니다.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바로 지금 물어보는 외도를 얘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심식이란
심, 의, 식 그렇게 했는데 심은 8식을 말하고 심의는 7식을 말하고 식은 6식을 말해요. 안, 이, 비, 설, 신, 의 하는 그 6식이요. 근데 요 심식이라고 할 때는 8식과 7식, 6식을 다 같이 합쳐서 그냥 심식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심식의 움직임이 있어서 바깥 대상을 분별하는 것은 모두 새로운 외도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반드시 나 아닌 것이 있어요. 그래서 능과 소로 갈려버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이 최상승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했어요. 근데 능과 소로 이렇게 내가 있으면 나라는 그 분별망상, 분별이 딱 생기면은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갈려버려요. 갈려버려요. 그러면 경계가 지워져 버려. 경계가. 그러지요? 나와 나 아닌 것. 그러니까 뭐라냐. 계속 경계를 보고 경계를 집착하는 거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계속 집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일단은 1단계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분별을 해서 경계를 다 자체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육진 경계가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자꾸 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 내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 빛을 신이로 보는 색진 경계, 색성향 미촉법의 그 경계를 그냥 본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서 계속 보면 지혜가 그냥 묻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는 거는 1단계 지혜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일단 드러나야 그 지혜로 말하자면 멈추기도 하고 통찰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본래 마음자리, 우리 불성자리에서 나왔다. 우리로 말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냥 하면은 그래 바탕의 나툼이잖아. 뭐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거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기는 하나 우리가 자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 안 되죠. 그래서 새말기 안내서에 이렇게 보면 자 내가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좀 더 줄여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더 줄여서 내가 본다.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나는 법신자리를 얘기를 해요. 법신자리를. 근데 법신자리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거 허공을 하게 되면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보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말기 안내서에 다른 거를 막 쓰기가 일반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쓰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봐. 내가 보는데 보는 내가 없어. 보는 내가 없으니까 보고 보이는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새말기예요. 보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고 말하는 자가 없어. 그래서 보는 자가 곧 보이는 것이고 듣는 자가 곧 듣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들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말로 허공이 하나다 이 말이거든.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 이거 우리
이거, 과거, 현재, 미래는 금요일 날 했구나. 자, 몸뚱이가 전부 다 해체를 하면 몸뚱이는 또 그 해체된 하나의 기관을 또 해체를 막 세포하고 다 해체를 하면 또 가도 끝이 없이 그게 해체가 돼. 그러니까 몸뚱이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것이죠. 몸뚱이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것이 몸뚱이라고. 우리가 보는 색성향 미척법의 육진경계 그렇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지. 정연수시 되게 어렵지.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세속제로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첫 단계로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십시오.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서 이 모습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생겨서 이것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요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58쪽에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허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 챕터예요. 이 챕터. 우리가 보통 허공이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 백봉 선생님은 이 허공을 완공,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성품으로서 보고 있다.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지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과 땅이 허공이 되었으니까 하늘과 땅도 허공에 있으니 그 허공이 있어야 지구가 생기지 46년밖에 못되요 허공 중에서 지구가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별도 다 생겼는데 이건 전부 허공이 있은 뒤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허공은 언제부터 있었나? 여러분들 의심할 거예요. 이에 궁금합니다. 허공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묻는 분들이 바보요. 예, 어째서 바보입니까? 무슨 모습이 있어야 언제부터 있었다 이러지. 허공은 아무런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언제부터 있었다,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붙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끊어진 자리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 납득이 잘 안 갈 거요. 이거 중대한 문제라. 우리는 이 자리를 절대로 관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요. 생산 문제는 관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라도 과학적이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논리적이라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럼. 예. 허공이 언제부터 생겼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묻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죠. 왜? 모습이 없으면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졌다 이런 말이 붙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언어가 끊어졌다. 그런데 백봉쌤 말은 이거 납득이 잘 안 갈 거다.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이런데 자, 일초거사님 이거 왜 이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 허공이 언제부터 있었다 언제부터 없었다는 말이 붙지를 않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인가? 이거 납득이 잘 안 갈 거야. 이거 중대한 문제라. 이런 거는 슬쩍 지나가는 말 같지만 굉장히 많은 백봉 선생님 나름으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얘기했죠? 자, 말할 수 있는 사람 클릭해서 해제해서 말씀해 보시고, 여기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선언에는 왜 이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했을까요? 뭐 허공의 모습이 허공이 언제부터 있었나 언제부터 없었다 그거 왜 이렇게 이걸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허공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공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저는 백봉 선생님한테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할 때는 분명히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생사 문제가 시간이 개입이 되잖아요. 근데 허공은 시간 관념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 그 다음 또요. 내가 백봉 선생이야. 자기가 백봉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왜 이걸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또 다른 분 또 얘기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 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기 효정거사님,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만 아니고 보림선언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원래 바탕 자리를 찾는 것 아닙니까? 원래 바탕 자리를 찾는 것이 곧 어떤 얘기입니까? 바탕 자리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문제. 자, 정현수 씨가 여기서 제일 뒤에 왔나? 옛날에 왔어도 중간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법문을 듣는다든지,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게 내 문제거든요. 우리는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진짜 나를 되밟히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척 한번 육조 대사님처럼 응무소주 이생기심 얘가 척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자기를 되밟혀버린 거지요. 그 다음 법을 굴리는 거는 둘째 문제고요. 성품을 봐버리셨어. 그러니까 성품을 본다는 게 참나를 되밟히는 건데, 참나를 되밟히려고 니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지금만 무수 부처님도 84,000법문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백봉 선생님도 무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내하고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떤 입장에서 하면 내가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그거를 지식 또는 이 내용의 제3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참나를 밝히려고 하는데, 되밟히려고 하는데, 이 허공을 백봉 선생이 왜 허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 허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내지 않냐. 진짜 내. 진짜 내야. 진짜 내면 이 허공이 모습이 없었으면 모습이 없으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 진짜 나는 본래 난 적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 공부하고 이렇게 딱 결부가 돼야 되거든요. 원명거사님. 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이것이 딱 만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아웃사이더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가 아웃사이더라. 공부하는 그 현장에 그곳에 쑥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거기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맨 아웃사이더로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시간만 자꾸 가도 자기가 이게 요점이 파악이 안 돼. 왜 백봉 선생이 허공에 대해서 허공이 어쩌고 저쩌고 허공 이거 진짜 중대한 문제다 너거 이렇게 딱 말을 했으면 왜 선생이 저렇게 이걸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 라고 요점이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 이거는 그게 파악이 된다는 거는 늘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늘 내 문제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참나를 찾기 위해서 참나를 되밟히기 위해서 허공이라는 말도 빌려오고 모습이라는 말도 빌려오고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다 빌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아. 진짜 나는 불생불멸한 자리구나. 모습이 없는 자리구나. 모습이 없으니까 좀 더 하나 더 나아가면 뭐냐 하면은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몸뚱이 이대로 허공이 될 수가 있다는. 허공은 그러면 일심의 몸뚱이는 싹 비켜가고 또 각성거사님 몸뚱이 싹 비켜가고 정면수시 몸뚱이 싹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모습이 없다는 말은 전부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조금 어려운 거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거지만 모습이 없다는 것은 어디서나 평등하다는 얘기구나. 이거를 알아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디서나 평등하다. 평등성이다. 그러니까 몸뚱이 이대로 법신, 또 저기 꽃 이대로 법신, 내가 보는 거 이대로 법신, 듣는 거 이대로 법신, 이런 평등성이다. 백봉선생님은 그걸 허공성이라고 해요. 허공성. 그래서 허공성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절대평등성. 이게 허공성이에요. 절대평등성이 바로 진짜 나거든. 그러면 천당도 지옥도 과거 현재 미래도 전부 다 뭐다?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나, 보이는 물건, 보이는 경계가 둘이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평등성이거든. 난 적도 없고 없어지는 적도 없어. 왜? 난 적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끊어진 자리다. 절대 평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라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서 뭐를 자꾸 찾으면 안 되지. 방법이 그걸 할 때 냅다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면 되는 거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듣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자나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그 분별심이나 몽땅 허공으로서의 나라요.
그러니까 허공으로 쓰인 나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공으로 쓰인 나만 해. 그래서 허공, 내가 허공으로서 물 좀 먹고 갈게. 이런 법문을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체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법문은 법문대로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고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절대 공부가 안 돼.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별심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걸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분별심도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냅둬. 뭘 자꾸 요래야지 저래야지. 그것 좀 하지 마. 그것 좀 하지 마라. 그것 좀 하지 마. 처음부터 그런 거 안 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막 자꾸만 뭘 하느냐? 잔머리를 굴려. 잔머리를 굴리면 잔머리가 그게 모습이거든. 근데 그 모습은 어디서 나왔냐? 일체유심조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그 바탕자리에서 나왔거든. 바탕자리의 굴림새거든.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냅둬. 분별심이 일어나면 분별심이 일어나네 하고 냅둬. 그냥 잘 안 없어지면 변함도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붙들어서 그냥 내려만 놔. 그거를 그러면 자기가 해보니 요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그때가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오는 이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공부를 쭉 하면 지혜가 이제 자꾸만 드러나잖아요. 지혜가 증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머리를 굴려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 그러면 그대로 또 하면 되고 또 그대로 하면 돼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허공이 언제부터 생겼니? 내가 언제부터 생겼니? 이 말이거든요. 나는 모습이 없어서 절대 평등이라서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졌다는 말이 들러붙지 않는 그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자리가 나라는 겁니다. 나. 몸뚱이를 나라고 해서 내가 뭐 지지고 뽑고 뭐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는 그거는 내가 쓰는 묘용이요. 묘용.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모습을. 그런데 모습을 굴리는 거기에 들어앉아서 자꾸만 저거 공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공부도. 그래서 만약에 허공으로서 있나 앉았을 때 허공으로서 있나 이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허공으로서 나만 해. 허공으로서 나만 해서 내가 허공으로서 나라는 인연과 조건이 되면 허공으로서 나가 되겠죠. 그 전에 자기가 분별심을 일으킨다고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없다. 절대 평등성이라는 말은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일으키는 모든 분별심, 모든 우주, 모든 이 세간과 기세간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 이 전부 다 뭐예요? 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엇에 들어가 있나? 모습이 없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봉쌤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공부는 얼마만큼 커야 이 공부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혹시 이 책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일초거사님 보셨나요? 이거는 얼마만큼 내가 그릇이 커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인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봤지요? 네. 지금 일초거사님 앉았을 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반문 공부할 때 뭐라고 하고 있냐고요? 후공으로서나. 그냥 허공으로서 나 하고 있잖아요. 내 크기가 허공과 같이 돼야 내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백봉쌤 맨날 그러잖아요. 일어났다 꺼졌다 무정물이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맨날 이거 저거 거의 쪼잔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사람은 허공과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무제한의 그런 크기를 가진 사람, 그 크기라고 말할 수 없지요.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크다 작다를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진짜 나고 나는 바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림선언에 오신 것 정말 참 인연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인연이 있어서 오신 거라고요. 보통 공부하는 곳에 가면 이런 말 하면은 정말로 안 오지요. 공부하러 안 옵니다. 너가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래야 돈을 잘 벌고 어쩌고저쩌고 이래야지 옵니다. 근데 저는 22살에 백봉쌤을 만나서 제가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보림선언에서는 늘 이렇게 법문을 하시니까 백봉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세속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일체 그걸 쓰지를 않으셨어요. 일체 안 썼어요. 아마 선생님이 조금만 내 보였으면 사람들이 돈땀을 들고 줄을 섰을걸요, 아마. 그런데 보림선언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이런 얘기만 하니까 돈 들고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죠? 그리고 맨 있는 사람은 학생들이라. 그 옛날에 우리 학생들 알바 이런 것도 잘 없었습니다. 1975, 6년 그때는요. 제가 73학번인데 알바를 뭐를 했냐면 주로 학생들 가르치는 거 했거든. 주로.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정부미라는 게 있었어요. 쌀이요. 정부미는 좀 벌써 몇 년 전에 이렇게 깎아 놓은 거죠. 도정을 해 놓은 거라 쌌어요. 그래서 쌀은 정부미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백봉 선생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불보살님들이 다 먹여준다. 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공부만 하라. 이렇게 하셨거든. 그런데 세상하고 타협을 전혀 안 하셨어.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끌어안아라.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대승법 이걸 타협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칼날같이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승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그 어떤 것이 와도 딱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스승이구나. 그걸 그때 제가 느끼게 됐어. 그 백봉 선생님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나도 나중에 만약에 선생님 같이 선생이 되면 나 우리 선생 같은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나를 되밟히려고 하고 참나를 되밟힌다는 것은 바로 그 백봉 선생님 그
그 단어를 빌리자면 온누리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온누리의 진리라는 게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이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사실이지 그 외에 무슨 사실이 있겠나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뭐 연기법도 갖다 대고 뭐 공성도 갖다 대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 딱 자기 마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자기가 확인이 돼서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고 스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나 이게 자기에게 자꾸 빗대서 생각을 해봐야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자기 공부도 탁마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백봉 선생이 이런 법석을 마련을 한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은 여러분들 각자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이것이 책에 있는 나무 일이 아니라고요. 허공이 어떻게 아무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 있었다, 언제 없어진다 말이 붙지 않는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너무나 중요해.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 그러면서 시공간을 굴리는 존재. 그것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자존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공부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나는 찌질이라서 그 찌질이는 뭐야? 자기 어변에 따라서 자기 그 몸뚱이 보고 자꾸 얘기하는 거지요. 그 몸뚱이의 앞서식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자리가 바로 나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맨날 얘기하시나 좀 뻐겨도 되지 뭐. 우스갯소리로 본문에 나와요. 너희들 좀 뻐겨도 되지 뭐. 못 뻐길 거 어딨어? 그거 들어본 적 있지요, 명명보살님? 예? 들어본 적 있죠? 왜 뻐겨도 되냐? 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는 불생불멸자리라. 가도 끝이 없는 절대 평등성 자리라요.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뻐개도 되지 뭐 못 뻐길 거. 그러고 부처님하고 내하고 고향이 같은데 뻐개도 되지. 못 뻐길 거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에 딱 중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공부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아이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네. 요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도 한 10분 쉬고 그 다음 뒤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10분 쉽시다.